해외에 가서 다양한 화장실을 보고요. 올해 2월에 저희가 근무하는 곳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광고를 달고 화장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만들게 됐던 과정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최근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이제 쓰지 않는 말들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차별금지법, 앞서 말씀 주셨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장혜원 의원과 함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 차별적인 단어들은 없었을까? 스스로 성찰해보고 이러한 성찰들이 또 모여서 SNS를 통해서 모여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들이 정말 은연중에 어찌 보면 또 말들을 떠나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차별의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작년 한 해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중간에 장애가 생기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지능이 낮아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일을 느끼면 눈에 보이는 화장실 아무데나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늘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눈에 보이는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께 다니는 배우자는 늘 죄송합니다, 장애인입니다 라는 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에 있는 복지관이 아닌 환경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가면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한다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상은 장애가 되어서도 늘 미안하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되는 당신의 상황들이 제일 그 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보고 온 유럽의 화장실은 저희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앞에 말씀,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장애가 모두 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픽토그램도 있었고요. 앞에 말했던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다양한 법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앞에 환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등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 법들에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들이 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보면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규격도 그리고 소재도 위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또 앞에 말했던 유니버셜 디자인에 보면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떠해야 된다. 장애인 화장실은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필수적인 상황도 나와 있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세면대의 수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화장실이 많다라는 것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보면서요.
장애인분들에게는 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복지관을 또 이용하시는 분의 사례였는데요. 이분도 장애인 화장실이 외부에 많이 있지만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대체 이성의 보조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화장실을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를 늘 고민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발달장애인이 남자인 경우 여자 직원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조금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 직원이 남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는 거죠.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크게 외칩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세요. 손을 닦으세요. 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왔을 때도 여자 직원들을 남편이 부릅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늘 미안해 하시면서 이러한 부탁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화장실을 작년에 다녀오면서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부분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보고 왔고 실제 환경들도 보고 왔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부터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편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환영하시는 분보다는 실제로 나는 그냥 기존 화장실이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거나 지저분하게 남자가 사용한 변기를 내가 어떻게 써? 남녀가 같이 쓰면 너무 찝찝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던 건 장애인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화장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복지관 화장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이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넓습니다. 화장실이 규모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마다 개별 칸마다 세면대가 있고 조그만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옷걸이도 있고 이러한 공간들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여전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성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자라고 그냥 계속 주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저희 복지관 변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우리 김지혁 소장께서 말씀드렸던 그 체인징 플레이스에서 말하는 공간의 규격이 있었는데요. 아까 3m, 4m 이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기존의 남자 장애인 화장실,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벽을 트고요. 그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앞에 말했던 사연의 주인공들이 조금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여자 직원이 남자 이용자분들을 훈련할 때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자세하게 옆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그래서 어찌 보면 불편함을 말씀 주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모두를 위한 화장실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욕조를 세면대를 2개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높낮이가 되는 세면대고요. 하나는 장루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변 주머니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성인이어도 아이여도 배변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세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에 세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종류죠. 세종류의 이제 그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세면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업체에서 깊이가 있는 세면대를 나는 못 찾겠다. 대걸레 빠는 세면대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거기에 어떻게 배변 주머니를 빠냐. 디자인도 예쁘면서 깊이감이 있는 것을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찾겠다 해서 그냥 제가 막 인터넷으로 해서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돈을 입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못 받으셨다고 저한테 어떡하냐고 화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영국의 그 체인징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캠페인도 하고요. 자금도 모금하고요. 이렇게 체인징 플레이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곳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세팅해 주는 곳을 연결해 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러한 뭐 화장실 업체 있죠. 그 업체를 끼고 같이 활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 어디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곳들이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도 이동식 침대는 아니고 작은 공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인도 할 수 있는 침대를 놓고 싶었습니다. 뇌변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와상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침대가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1.7m 정도의 1m 조금 넘는 공간으로 해서 침대를 놓았고요. 스웨덴에서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 픽토그램을 저희 복지관 화장실 아주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말했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우려, 특히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이 같은 변기를 쓰기가 싫다는 거예요. 남자가 쓰던 변기 여자가 쓰기 싫다. 어차피 내 변기가 아닌 이상 같은 이성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위생으로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지만 너무나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어색하죠. 변기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남자 변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변기가 아이가 쓰는 것, 그리고 성인이 쓰는 것, 또 이렇게 소변기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앞에 화장실 이렇게 조금 절충을 해서 저희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데 조금 의의를 두고 편하게 이성의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사실은 이게 없었다면 이동식 리프트를 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김으로써 이동식 리프트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동식 리프트를 만들지 못했던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한번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장실만 봐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밑에는 여자, 장애인 다양합니다. 여자, 장애인, 가족, 사랑, 화장실 이것들을 합치면 사실은 모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서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또 제언을 해보고요. 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말들 프로젝트처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위한 캠페인들이 SNS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최근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도쿄에서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2020년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해서 도쿄 시부야 지역에 17개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다고 해요. 사람이 없을 때 투명하고 사람이 저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 불투명해져서 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에는 이렇게 예쁜 조명이 되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안토 다다오 건축가가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도 타미스처럼 일본 재단이라는 곳에서는 펀딩과 기획들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 시부야라는 부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토토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화장실을 또 설계하는 설비들을 넣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도쿄 올림픽을 또 준비를 하면서 또 시작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환대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환대한다라는 이 개념들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앞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가이드라인, 유니버셜 디자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 가이드라인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향하는 바하고 실제로 실천되는 바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상이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외국의 사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들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고요. 극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갑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앞에 서울시에서 했었던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화장실은 이래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화장실들이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러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